됐어요. 갈게요. 조금 삐뚤어진 것 같은데 괜찮을 거예요. 37번 질문입니다. 오늘 40번까지 완강하고요. 41번은 따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성장사고 방식이라는 표현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소제는 여기 나와 있어요. Growth Mindset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의 반대 표현은 여기 Fixed Mindset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지 일단은 원문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스탠포드 심리학 교수님이신 닥터 CD라는 분은 누구입니까? Internationally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선구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파이오니어라고 말하면은 개척자, 앞으로 향하는 사람, 선구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recognized는 인정받는 이잖아요. 즉 famous로 바꿔도 괜찮겠죠. 굉장히 유명하신 선구자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선구자이십니다. 무엇의 개념? growth mindset의 개념의 유명한 선구자입니다. 그러면 닥터 캐롤 교수님께서 성장 사고방식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내신 것 같은데요. 무엇의 방식으로서 소재가 나와요. 빨간 펜 한번 돌려볼게요. 이러한 방법으로서 자 어떤 방법일까? 성장 사고방식은 여러분도 이런 걸 가지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계속해서 persevere, 인내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인내하는 방식으로서 성장사고 방식이라는 개념의 유명한 선구자십니다. 자, 어디에서 우리의 노력에서 계속 학습하고 배우고 인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장사고 방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셨대요. 자, 이제 좀 이따가 여기서 반대 표현이 지금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성장이라는 말이 느껴지는지 한번 봐보세요. 드윅 교수님께서는 알아내셨습니다. 무엇을 목적어 대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아이들 있지. 자, 어떤 아이들? 주격관계대명사 등장해요. who are told가 나오면서 쫙 와볼까요? 일단 여기까지 smart까지 한번 와볼게요. 드웻 교수님께서는 알아내셨습니다. 자, 이러한 아이들이 하면서 대도 당연히 되겠지. 수일치 복수. 이러했던 아이들. 비동사 told 하면 듣다예요. 들었던 아이들 있지. 무엇을? 목적어 대시 생략이 됐네. what 아니야. 뭘 들었던 아이들. 너희 참 똑똑하구나. 큰 따옴표가 있는 이유가 있을걸요. 너희 참 똑똑하구나 라는 말을 들었던 아이들은 실제로 이러하였더라. 어떠했더라? underperform. 우리 아까 했던 고 언더와 비슷해요. 자, perform 하면은 수행하다의 느낌일 거예요. 근데 under는 아래로니까 잘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미래의 과업과 관련해서 잘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by choosing, 어떻게 함으로써? 선택함으로써. 뭘 선택해? 더 쉬운 일들만 선택함으로써.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 동격의 대시 등장했네요. They are not smart. 여기까지. 실제로 자신들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 쉬운 일들만 선택하므로 미래의 일들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앞문장 전체에 이러한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콤마 위치. 이러한 것을 드웻 교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Having a fixed mindset. Fixed. 과거분사 느낌 났습니까?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때요? 한 문장 호흡이 조금 길었었어요. 숨겨진 문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콤마 위치 뒤에 어떤 불완전한 문장일 것 같습니까? 주어는 있습니다. 콜 부른다.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른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그렇게 부르는지 콜의 명사 목적어가 없으니
불완전한 문장을 끌고 나오는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용법 위치는 맞겠죠? 콤마 왓이나 that은 안 되는 건 당연히 알 거고요. 자,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될까요? 소재 나왔으니까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고정된 사고방식은 뭐야? 말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다. 그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조금 붙여서 쓸게요. 고정사고 방식이란 말 그대로 누군가의 자아가 고정되어 있어요. 예시가 뭐였었죠? 너는 참 똑똑하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런 아이들은 쉬운 일만 합니다. 왜 쉬운 일만 수행하죠? 자신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증거가 까발려질까 봐. 그렇죠? 그런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 쉬운 일만 수행해요. 그래서 미래의 일들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똑똑한데, 나는 똑똑한 아이인데, 괜히 엄마를 실망시킬 수 없으니, 선생님을 실망시킬 수 없으니, 나 쉬운 것만 해야 되겠네. 나는 똑똑한 아이잖아. 이렇게 고정된 사고 방식만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겠지. 그와 반대로 이 글은 성장 사고 방식이었던 걸로 알아요. 성장 사고 방식은 느낌 잡았어요? 자아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특징은 노력을 하면 성장하고 배우고 인내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떤 특징을 한번 잡아볼까요? 너는 참 똑똑하구나. 이런 말을 하면은 고정사고 방식을 기르는 거예요. 아이는 발전 못하겠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잘할 수 있어. 틀려도 돼. 틀리면 뭐 어때? 배워나가면 되지. 이게 성장사고 방식 아닐까요? 그럼 이런 성장사고 방식을 가진 아이들은 나중에 더 어려운 과업도 부담을 가지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포커싱 어디에 맞췄는지 되면 되겠죠? 성장 사고 방식에 우리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성장 사고 방식에 대한 두 번째 파트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대조적으로. 그러면 대조적으로라는 건 고정 사고 방식을 가진 아이가 먼저 나왔으니 왠지 이 말 지금 나와야 될 것 같아. 대조적으로 D 교수님은 알아내셨습니다. 무엇을? 다시 한번 아이들은 주간대 쫙 들어왔어요. Who are praised, 칭찬을 받았던 아이들이야. 무엇으로 하면서 구조 잡고 not but 구조 잡고 여기까지가 주격 관계대명사의 영향일 것 같아요. 자, 우리 구조 상관 접속사 not A but B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not A 전치사 명사로 들어와 있고 but B도 전치사 명사로 지금 들어와 있네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칭찬받았던 아이들. 무엇으로? 똑똑하구나로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노력만 하면 돼 라는 것으로 칭찬받은 아이들이야. 됐지? 노력하면 돼. 틀리면 어때? 배워나가면 되지. 노력만 해 라는 방식으로 칭찬받은 아이들은 발달시킨다 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무엇을? What we call a growth mindset. 자, 여기는 확실히 보일 거예요. 어디가 불완전한 문장? 콜의 명사 목적어가 없죠. D 교수님께서 성장 사고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달시킨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은 성장 사고 방식을 발달시킬 거야. 이제 부차적인 특징 가셔야 됩니다. 성장 사고 방식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 그러한 아이들은, 자, 누군지 알겠죠? 그런 아이들은 성장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learn, 학습하게 됩니다. 뭘? 목적어 that. 무엇을 알게 될까요? 자신들의 노력이 이거더라 라는 걸 안돼요. 자신들의 노력이 무엇이다? 완문장 나왔습니다. 주격 보어 느낌이에요. 비동사 뒤에 나오니까. what의 불완전한 문장. 여기 주어가 안 보이네요. 됐죠? 노력은 이끌었던 것이다.
노력이 자신들의 성공을 이끌었던 것이다 라는 걸 학습한대. 무슨 말이야?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 라는 걸 학습한대요. 됐죠? and 그리고 중간에 껴들어왔어. If they continue to try 라고 얘기를 해요. 부사절 껴들어왔어요. 그래서 and 다음에 문장이 요렇게 들어오면 되겠네. 요렇게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시도만 한다면 continue는 수정아 to try 말고 trying, ing도 됩니다. 얘는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자신들의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고 만약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노력만 한다면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개선될 거래. 오, 그리고 아이들은 얻을 거래. 뭘? 더 많은 것들을 얻을 거야 라는 것을 알아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실 거냐고요. 여러분은 성장 사고방식을 갖고 싶습니까? 고정 사고방식을 갖고 싶으십니까? 예진이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질래요? 그러니까요.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언젠간 까발려질걸요. 이 아이들은 또 나왔네. end of ing 지난번에 나와서 안 적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뭐 하게 될까요? 결국에 take on,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지. 이러한 아이들은 더 어려운 일들을 받아들일 거야. and 그리고 feel better,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누구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아. 아마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죠. Emphasizing effort gives a child. 잘 계속해서 나가볼게요. 자, emphasize입니다. PH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건 아닙니다. 그쵸? 생김새를 잘 보세요. 여긴 PH고 여기는 PATH입니다. 그래서 emphasizing, 이 친구는 empathize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empathize는 공감하다고, emphasize가 강조하다예요. 됐죠? 생김새 조심하세요. 강조하는 것은 뭘 강조해? 성공이 아니라 노력이네. 그럼 성장사고 방식이네.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주더라. 아이에게 변수를 줘. 어떤 변수? 주격관계대명사 아닌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군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라는 변수를 제공합니다. 라는 말을 드웩 씨가 말하셨죠. 하면서 끝나요. 하나만 보고 넘어갈까요? 변수가 뭐예요? 변수.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부여하더라. 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고정사고방식인 아이는 변수가 생길 때 그걸 받아들일까요? 피할까요?를 생각해 보자고요. 변수는 뭐예요? 계획되지 않은 일을 딱 받게 된 거예요. 진이한테 여쭤볼게요. 고정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는 변수가 딱 등장했을 때 일을 제대로 수행할까요? 네, 그쵸. 변수가 오면 그걸 피해요. 당연한 거지, 그치? 그러면 오히려 성장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노력을 강조하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제공한다. 아, 그러면 이 변수라는 거는 다른 일,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오거나 복잡한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걸 잘 처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오, 인수 어려웠어요? 인상이 팍 찌그러지는데? 네. 우리는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자라셨나요? 제가 12년 넘게 많은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는 성장사고 방식을 가진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거의 다 고정사고 방식을 가진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아, 얘가 중학생 때 너무 잘했는데 이러시거든요. 근데 알잖아. 중학생 때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니, 그치? 뭐 저기 수인이 기억나? 타이푼 얘기 나오고 그 스페인 사람들이 저기 뭐야 남미 사람들한테서 허리케인을 들어서 후락한 뭐 이게 어렵겠습니까? 그쵸?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장사고 방식을 가지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38번 질문입니다. 재미있는 거네. 공간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방식은 감각 정보와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주제문이 또 거창하죠? 공간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방식은 감각 정보와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예요. 너무 쉬워요. 왜냐면은 너무나 당연한 말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 어디냐면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을 하고 소재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 정보와 감정, 이 두 개에 의해서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은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투부정사 주어로 나와서 수일치 단수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얘를 보고 수일치를 시키면 안 되겠죠? To monitor, 관찰하는 것은, 자, 모니터, 관찰하다, 바라보다. 뭘? 우리의 환경들을 관찰하는 것. 우리의 환경을 관찰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디에? Watch outside of ourselves. 우리 외부에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래. 당연한 말이잖아. 서연이 상담 제가 했었죠. 처음에. 서연이가 우리 학원에 딱 들어왔었을 때 서연이 밖에 있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 학원 로비라든지 의자의 배치라든지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주변 환경들을 관찰하는 게 우리 밖에 있는 걸 관찰하는 거랑 똑같아. 예를 들어 봐봐봐. 우리 옆에 볼까요? 벽이 있고요. 수정이 뒤에 볼까요? 그건 옆이고요. 뒤를 볼까요? 컴퓨터 2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쵸? 그거는 결국에 여러분 외부에 있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아니에요? 환경을 관찰한다? 외부에 있는 것을 본다. 즉,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냄새를 맡고,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아마도 심지어 맛볼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를 바라봐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거야. 맞지? 가만히 들어볼래? 빔 프로젝트 들어가는 소리 돌리나요? 이거 소리 들리나요? 이걸 통해서 아, 빔이 작동하는구나. 우린 그렇게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재 등장. 그러나 sometimes 때로는 what really marks a place입니다. 여러분 그 마크라는 표현이 뭐 표시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특징 짓다 라는 뜻도 있어요. 표시하다의 의미도 있죠. 보통 마킹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실제로 어떤 장소를 특징 짓는 것은 자 문장이 주어 수일치 단수 what 뒤에 주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그러나 실제로 어떤 장소를 특징 짓는 것은 아마 이런 걸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은 건데? less specific한 것 같아. 자, 우리 something, 무슨 무슨 thing, 무슨 무슨 one, 무슨 무슨 body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줘야 돼요. 그리고 less가 들어와 있네요. 부정어의 느낌도 한번 살려보시고요. 그러나 장소를 인식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은 무엇인가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무엇인가, 특정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장소를 특징 짓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이지 않은 게 뭔데요?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감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장소를 뭘 통해서 인식합니까? 감각과 감정을 통해 장소를 인식합니다. 감각이라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거고 감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은 무엇인가로 우리는 장소를 특징 짓는 겁니다. 이를테면 학원에 처음 오셨을 때 굉장히 낯선 분위기가 느껴졌겠죠? 그러면 그 공간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겠고 황 원장님이 계셨다면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우리 학원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감각과 감정을 통해서 장소를 인식합니다. An interesting example, 한 가지 흥미로운 예시는 나타났습니다. 인데 emerge 하면은 자동사 맞지? 그래서 여기에 was가 붙으면 수동태가 되는 건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쵸? 자동사면 뒤에 전치사 깔고 명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was 붙이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예시는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연구에서 나타났습니다. 누굴 향한 연구? 서브웨이 패신저인가요? 그럼 뭐 기차를 탄 승객의 행동의 연구로부터 흥미로운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기차를 탄 사람의 행동이 어땠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흥미로운 사례가 바로 감정을 통해서 장소를 인식한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 관계부사의 향연입니다. 볼래요? 이 한 문장에 관계부사가 몇 개가 있는지 보자고. 천천히 이제 중요해서. 연구자들은 뭐 하려던 연구자? trying to 부정사. 이해하려고 하는 연구자들은 자, 뭘 이해해? 조심해. 왜 사람들이 앉는지. 어디? 그들이 앉아있는 곳에 사람들이 왜 앉아있는지 해석 잘해봐 봐봐. 일단 사람들이 도대체 왜 앉을까? 그들이 앉는 곳에 왜 앉을까? 됐지? 이걸 어디에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어디에라고 해석하면 의문사가 되면서 얘가 명사 목적어를 받는 자동사로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안 돼. 아마 여기 더 플레이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앉는지 됐어. 즉 자신들이 앉아있는 공간에 왜 앉을까? 를 이해하려고 하는 연구자들 또는 사람들이 왜 서 있을까? Where they stand. 자신들이 서 있는 곳에 왜 서 있을까? 자신들이 앉아 있는 곳에 왜 앉아 있을까? 라는 걸 이해하려고 하는 연구자들은 됐죠? 조금 더 와야 돼. 어디에서 끝났네. 전철과 기차들? 전철과 기차들의 자신이 서 있는 곳에 왜 서 있는 거야? 또는 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야? 라는 걸 이해하려고 하던 연구자들. 그럼 어떤 표현이야? 왜 그 공간에 있는 거야? 왜 거기 앉아 있어? 왜 거기 서 있어? 장소를 인식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궁금하네? 그걸 이해하려고 하던 연구자들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뭘? 어떤 요소들을 조사해 봤어요. 하면서 무슨 요소들? 주격관계대명사가 들어와요. Factors, shape. 이런 방식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어떤 방식? 보이세요 이제? 보여야 서연아? 안 보여야 돼요. 왜? 붙어 다니는 순간 작살 나거든요. 그쵸? the way how 같이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the way 말고요 선생님 how가 나와도 되나요? the way나 how가 나오면 좋죠. 상관은 없죠.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야 되니까요. 반대로 the way 뒤에 뭘 붙이고 싶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y는 for 위치로 바뀌었어요. how는 무슨 위치로 바뀌었었지 수인아? 나이스, 인위치. 나이스, 인위치. 이건 가능하지. 그런데 한 단어로 쓰고 싶으십니까? 관계부사의 대용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신 사용하는 거. 전제 조건 대표 선행사가 등장했거든요. 서연아 누구지? 당연히 되죠. 그치? 이런 애가 자연스럽게 들어와도 돼. 어때? 관계부사의 향연 where 그리고 where가 2번 나왔고 the way how 계열도 나왔었죠. 이런 방식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어떤 방식? 탑승자들이 사용했고 내비게이티드 했던 방식. 자, 내비게이트 하면은 탐색하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표현에서는 네, 탐색하다라고 나와 있긴 하네요. 원래 이게 어디로 향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동차 내비게이션. 뭘 사용했고 뭘 탐색했어? 그러한 공간을 어디에서? In different situations. 다양한 상황들에서
그러한 공간을 사용하고 탐색했던 방식을 형성한 요소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럼 이 요소들이 뭐냐면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왜 거기에 앉았을까? 왜 거기에 서 있었을까? 그 장소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 감각 정보일까? 감정일까? 도대체 어떤 요소들 때문에, 됐어요? 어떤 요소들 때문에 거기에 서 있는 걸까? 어떤 요소들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는 걸까? 이렇게 이해하려던 연구자들이 그런 요소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장소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지 조사를 해본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니실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운전석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출입문이고, 내리는 문. 이렇게 좌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서연이 몇 번에 앉을래요? 4번. 1번에 앉겠다 하시는 분? 한 분. 2번, 두 분. 3번, 한 분. 4번, 오케이. 수정이는? 수정이는 5번. 자, 한번 여쭤볼까요? 왜 거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왜 하필 그 자리예요? 그 요소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1번 하신 분, 왜 여기 앉으신 거예요? 창가 자리. 그러면은 뭔가, 내가 조금 여유로운 느낌을 갖고 싶다. 오늘 마음이 복잡하니까 밖을 보면서 마음을 조금 정리하고 싶다. 이런 감정이 개입됐을 수도 있겠네. 자, 2번에 앉으신 분은 왜요? 2번 누구였죠? 여쭤볼게요. 수인이? 오, 왔다 갔다 하기 편해서. 진이는? 안전할 것 같아서. 맞아요. 수정이는 왜 5번? 어디? 그냥 구석이 좋아서? 그럼 봐봐. 이게 장소를 인식할 때 감각 정보도 도움이 되지만 특정한 감정도 지금 개입이 된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거기에 앉아 있을까? 왜 거기에 서 있을까? 연구자들은 그 장소를 인식하고 탐색하던 요소들을 찾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one of가 나오니까 복수명사는 늘 같이 나와줘야 되겠죠? 한 가지는 그 연구자들의 발견들 중 한 가지는 이걸 포함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있었대. 그러니까 왜 그 자리에 앉았어? 그 이유가 있었나 봐 하면서 갑자기 문장이 나오니 Y가 생략됐구나. 혹은 관계부사 Y를 풀어 쓴 for which가 생략이 됐구나. 필통 수업 열심히 했으면 다 될 거예요. 이러한 발견들 중에 한 가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좋아하는 이유들이 있었대. like ing도 괜찮지? 여기서 플랜트는 심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리 잡다. 자리 잡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들이 있었대. 자, 누구를 자리 잡아요? 자기 자신들을. 그러면 이거는 주어 목적어 일치할 때 제기대명사 개념이네. 댐 나오면 안 되겠네. 어디 가까이에, 기차의 문 가까이에 자기 자신들을 자리 잡고 싶어 하는 이유들이 있었대. 문 옆에 앉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었나 봐. 부분적으로 이것은, 즉 그 이유는 뭐였냐면 명백한 편리성이었어. 어떤 편리성? Of being able to exit more quickly.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아까 수인이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편리성? 나갈 수 있는 편리성. 탈출하다라고 하지 말자고 여기서.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는 편리성이었습니다. 이게 감정은 아니잖아. 그치? 이건 감정이 아니야. 그냥 문가에 가까이 앉는 게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 앉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겠지. 그러나 이러한 것은 형성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형성이 되었어요. 즉 많은 경우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뭐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더 추상적인
감정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네? 그럼 왜 문 옆에 앉고 싶어 했을까? 이러한 욕구가 있었거든. 어떤 욕구?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대. 뭘? 때로 가끔씩 있게 되는 불편한 느낌을 피하려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대. 근데 어떤 불편한 느낌? of accidentally, 우연히라는 뜻이죠. 사고로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니까 우연히 making eye contact, 눈의 접촉을 하는 느낌. 누구와? with seated, 과거 분사. 앉아있는 승객들과 우연치 않게 눈에 접촉을 하려고 하는 불편한 느낌을 피하고자 하는 욕망, 즉 눈에 접촉을 하기 싫어하는 그 감정에 의해서 문 옆에 앉은 행동이 만들어졌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문 옆 아닙니다. 문 옆은 수민이가 문 옆이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러려고 문 옆에 서 있었던 거네요. 그쵸? 괜히 눈 마주치면은 막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어때? 내가 왜 문 옆에 앉았을까? 그거 빨리 나가려고? 그것도 있어.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 감각 정보도 있겠지. 그러나 감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네요. 됐죠? 끝이에요. We can't see feelings. 우리는 분명히 감정을 볼 수는 없습니다. But they are very real. 그러나 감정들은 너무나도 실제적입니다. 그럼 뭔 소리야? 감정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네, 결국에는. 그리고 감정들은 하면서 빈칸. 감정들은 뭐 하는 거야?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에? 경험에. 누구의 경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경험에 감정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하면서 끝나요. 쉽죠? 감정은 결국에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버스 탈 때 어떻게 집에 가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에 자리를 잡는가? 왜 거기에 서 있는가? 왜 거기에 앉아 있는가? 아마 모든 게 다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38번 아주 쉽게 끝나는 겁니다. 39번 갈까요? 괜히 주제문이 이상합니다. 인간의 얼굴에서만 반응하는 잠수 반사와 신체에 끼치는 영향. 저는 처음 만들어진 지식이에요. 아시겠지만 영어 지문들은 지식이 되게 많이 쌓일 수 있도록 되는 구조의 글들이 많이 있죠. 저는 39번 지문 덕분에 제 지식이 하나 더 늘었어요. 잠수 반사. 처음 들어보죠, 잠수 반사. 자, 미리 얘기를 해볼게요. 적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반사는 뭐냐면 반사신경이에요. 반사신경. 반사신경은 어때? 예림아, 의식적으로 나와? 무의식적으로 나와? 네, 맞아요. 즉 잠수 반사라는 건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잠수 효과라는 게 있대. 자, 여쭤볼까요? 어제 상국간 친구들도 진짜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다이빙을 하게 될 때요. 혹은 바닷속에 풍덩하고 잠수를 할 때요. 서연이는 의식적으로 숨을 막는 건가요? 그게 아니래요, 이 질문은요. 의식적으로 호흡을 멈추는 게 아니래요. 그거 다 무의식으로 지금 개입이 된다는 거거든요. 되게 쉬워요. 가자고.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뭘? 안녕? 잠수 반사를 가지고 있어요. 됐죠? 잠수 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다른 해양 mammals, 포유류. 다른 해양 포유류들처럼 잠수 반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다른 해양 포유류도 잠수 반사가 있다는 건 대표적으로 고래거든요. 고래는 그 물 밖으로 숨을 쉬러 나와야 되잖아요. 숨을 한번 딱 쉬고 물속으로 들어갈 때 콧구멍이 자동으로 닫힌대요. 이게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콧구멍이 닫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잠수 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수 반사 뭔지 모르죠? 잠수 반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적어 that
special nerve endings, 특별한 신경 말단이, 자, 이 표현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신경 말단, 엔딩이 끝부분 아니에요. 신경의 끝부분이에요. 특별한 신경 말단 세포들이, 자, 어디에 있는? 우리의 얼굴에 있는, 됐어? 표현 느껴봐. 얼굴이야. 손, 발, 다리 아니야. 우리의 얼굴에 있는 신경 말단들이. 근데 우리의 얼굴, 특히 어떤 부분, 어디 주변? 입과 코 주변에 있는, 됐어요? 입과 코 주변에 있는 신경 말단들은, 자, 느껴봐요. 입과 코 주변이야. 숨. 호흡을 쉬게 하는 입과 코 주변에 있는 얼굴에 있는 신경 말단들이 주어, 동사, 유발하더라. 뭘? 이러한 반사를 유발하더라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only when, 빨간 펜 돌리세요. 전제 조건, 오로지 이럴 때에만, 어떨 때? 얼굴의 부분이, 얼굴의 지역이니까 얼굴이 goes under, 수정아, under, 위, 아래? 아래. 얼굴이 내려갈 때, 어디로? 얼굴이 물속으로 내려갈 때. 즉, 물에 얼굴을 담을 때, 그쵸? 물에 얼굴이 딱 담겨질 때 이러한 잠수 반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됐죠? 소재 정리합시다. 잠수 반사는 뭐예요? 잠수 반사는 얼굴 주변의 신경 말단세포가, 됐죠? 얼굴 주변의 신경 말단세포가 얼굴이 물에 빠질 때 유발됩니다. 즉, 잠수 반사가 그럴 때 생겨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여러분 세수할 때요, 막 물을 어프어프 하죠. 예진이 그때 막 숨 쉬어요? 그거 다 잠수 반사예요. 우리 얼굴 주변에 신경 말단 세포들이 물이 막 들어오게 되는 경우 그때 이제 호흡의 변화가 생길 거거든요. 이제 한번 봐볼게요. 되게 재밌어요, 정말.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있다면 in the water야. 우리가 물 속에 있는 거야. 근데 표현 조심하고 with our head out in the air예요. 자, 여기 표현 조심, 일치불이치 조심해. 뭐 하면서? 우리의 머리는 공중 밖에 있으면서, 우리의 머리는 공기 밖에 있대. 서연아, 그러니까 얼굴이 물에 빠졌다는 거야, 안 빠졌다는 거야? 안 빠졌어. 얼굴은 물 속에 있는 게 아니야. 약간 이런 상황이겠지. 요렇게. 됐지? 공기 중, 대기 중에 우리의 머리는 나와 있어. 어쨌든 우리는 지금 물 속에 있는 거야. 그치? 이러하다면 there is no diving reflex. 일단 없어. 뭐가? 잠수 반사는 일어나지 않아. 아, 그러면 잠수 반사는 언제만 생기는 거예요? 얼굴이 물에 빠질 때 유발되는 건 맞네요. 됐죠? But,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싱크 한다면, 자, 싱크는 안 외워도 될걸요? 싱크홀, 싱크대 다 익숙하실 텐데요. 가라앉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싱크대가 물이 빠져나가는 곳을 의미하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가라앉힌다면 뭘? 그냥 우리의 얼굴을 빠뜨린대요. 어디에? 물이 있는 접시에 우리의 얼굴을 빠뜨린다면, 됐죠? 세숫대에 우리의 얼굴을 첨벙한다면, while 물론 이러이러하긴 하지만 the whole of the rest of our body is in the dry air. 여기까지. 반대야. 예림아, 이제 여긴 반대. 이러하긴 하지만 전체가 무엇의? 나머지의 전체인데 우리 몸의 나머지의 전체가 어디에 있긴 하지만 그냥 뭐 건조한 뭐 공기 중? 그냥 대기라고 할까요? 그냥 밖에 있는 거? 우리 몸의 나머지는 밖에 있긴 하던 동안에
우리의 얼굴이 물속에만 있다면 됐지? 어제 친구들이 막 웃었거든요. 상국관에서요. 왜 우리 고문 장면 같은 거 보면은 너 어디다 숨겼어? 너 유서연 어디다 숨겼어? 얘기 안 해? 오케이. 팍 하면은 막 버글버글 하지 않습니까? 물속에 딱 빠뜨리는 거. 그럼 몸은 밖에 있는 거 맞죠? 몸은 밖에 있지만 얼굴은 물속에 들어가요. 그치? 빨리 얘기 안 해? 배인수이? 유서연 어디다 숨겼어? 끝까지 얘기 안 한다 이거지? 오케이.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만 물에 딱 빠지게 될 때 그때 반수 효과가 is triggered. 촉진됩니다. 유발됩니다. 여기까지 똑같은 말진이야. 잠수 반사 언제 일어난다? 네, 여기. 얼굴이 물에 빠질 때만 일어나. 전제 조건이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 부분은 그냥 다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주제문 다시 보세요. 인간의 얼굴에서만 적었어요? 인간의 얼굴에서만 반응하는 잠수 반사. 자, 여기까지 하나야. 이것만 말한 거야. 됐지? 이제 우리의 신체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되게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인간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죠.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바다에 빠져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잠수 반사는 자동적으로 closes down, 닫아요. 뭘 닫아요? 이걸 왜 외우냐? 공기, 길도, 기도, 우리의 신체의 기관이잖아요. 기도를 막아요. 그럼 생각해봐. 뭔가 공기가 들어오는 곳을 차단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닫아버립니다. 이건 무엇을 줄여주는 거야? 앞문장 전체? 이런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어떤 위험? Of swallowing water. swallow 삼키다지. 물을 삼켜버리는 위험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 기도가 열려있으면 어때? 첨벙첨벙 하다가 물을 다 마셔버리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얼굴이 물속에 들어갈 때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기도가 딱 막힙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위험을 줄여버려. and 그리고 잠수 반사는 좁힙니다. 뭘? 작은 공기의 길들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공기의 통로들. 어디로 향하는? 폐에 있는 공기의 통로들을 좁히기도 해요. 왜요? 폐에 물 차면요 죽어요. 그쵸? 그래서 폐에 공기의 통로를 좁혀놔야 돼. 왜? 공기의 통로가 넓으면 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럼 폐에 물 차잖아. 그치? 그래서 폐에 있는 작은 공기의 통로들도 좁혀버립니다. At the same time, 그와 동시에 심장 박동은 is slowed down, 느려져. 어느 정도로? 절반의 속도로 심장 박동은 느려져. 생각해봐, 수정아. 심장 박동이 빨리 뛰면 사람이 흥분해요. 그쵸? 그러면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죽어요. and 그리고 피는 어떻게 돼? 혈액은 외워. is shunted to the vital organs. 외워. 적어. 그리고 외워요. shunt. 고1한테 나온 거 처음 봤습니다. 고3한테 나오면 인정할 거예요. 션트 무슨 뜻입니까? 거기 원문에는 이상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원뜻을 가자고. 언제까지 숨이나 어보이드만 쓸 거야. 일단 1번 뜻은 피하다예요. 일단 1번 뜻은 피하다. 됐지? 외워. 진짜 외워.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피하다, 회피하다가 1번, 2번 뜻이고요. 세 번째 뜻이 뭐냐면은 액체를 흘려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이걸 알아야 할까요? 나 문법 공부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blood is shunted to the vital organs 이 문장이 수동태라는 느낌이 와요. 그쵸? 그럼 원래는 뭐야? It shunt blood 이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말하는 it은 잠수 반사는 피를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피하게 된다가 아니라 피는 보내집니다. 어디로? 중요한, vital, 항상 얘기했었어. 단어 수업 때도 했었고 중요한 신체 장기들로 피가 보내진대요. 콤마 ing 이런 상황은
앞문장. 심장 박동이 절반의 속도로 늦춰지고 피가 중요한 신체 장기들로 흘려 보내지는 상황은 보호해 주는 겁니다. 누구를? 요거. 신체 기관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장기들. 무엇으로부터?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어떤 영향? The brief stop in breathing. 여러분 이거 짧은 멈춤. 어디에서? 호흡에서의 짧은 멈춤이라고 하지 말고요. 호흡 정지라고 해볼까요? 짧은 호흡 정지. 말이 조금 더 예뻐져요. 짧은 호흡 정지의 영향으로부터 신체 기관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이과 수인이한테 물어볼게요. 피는 무엇을 옮겨줘요? 신체 기관들에게. 산소. 그치? 그럼 봐봐. 얼굴이 물에 풍덩하고 빠졌을 때 우리는 외부의 산소를 유입받을 수 없어. 아가미가 없잖아. 근데 피가 산소가 있으니까는 심장이나 폐나 중요 기관들에게 산소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호흡 정지가 일어나지 않겠지.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라고 지니야? 이게 다 자동적으로, 이게 무의식적으로 적용이 된대요. 각자 여러분이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가 좁아져요. 물을 삼키는 위험성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폐에 있는 공기의 통로를 좁혀요.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심장 박동이 낮춰져요. 네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피가 중요한 신체 장기들로 흘려보내져요. 그래서 신체 기관들을 보호해줘요. 됐죠? 이게 전부 다 필요한 기능이라는 거야. 난 몰랐어. 나도 의식적으로 숨을 막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진짜 인체는 신비하지 않나요? 됐죠? 일치불이치 걸기 딱 좋아요. By contrast, 대조적으로. 자, 여기서 대조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33번인가요? ape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무슨 뜻이었지? ape? 유인원, 그쵸? 우리 인간과 비슷한 유인원으로 한번 봐볼게요. 대조적으로 만약에 침팬치나 고릴라가 단수지 found. 잠깐만. 너구나. if 주어 과거 동사 콤마 주어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 여기도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 마지막 end까지도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 요렇게 오네요. 가정법 과거네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조심해. 수민아 시제 걸 거야. 시제. will이야? 야, find 맞지? find. 아니다. find지. find 단수잖아. 이렇게. 됐지? 가정법은 시험 끝나고 심화 문법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대조적으로 만약에 침팬치나 고릴라, 유인원이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면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해. 물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다면이에요. 결국엔요. 물에 빠진다면 뭐 한 채로 with its face. 고릴라의 얼굴이 어디 아래에 있는 채로? 수면 아래에 있는 채로. 됐지? 만약에 고릴라나 침팬치가 알게 돼. 내 얼굴이 물 아래에 있네? 그럼 뭔 소리야? 고릴라나 침팬치의 얼굴이 물 속에 있다는 거 알게 된다면, 물에 풍덩하고 빠진다면이에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고릴라나 침팬치가 물에 풍덩하고 빠진다면 고릴라나 침팬치는 우드 패닉, 충격을 받을 거야. 그리고 고릴라나 침팬치의 심장은 우드 레이스 할 거야. 경기를 한다고요? 경기를 한다고요. 재빨리 달려간다고요. 심장 박동은 엄청나게 빨라질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빠르게 drawn 할 거야. 무슨 뜻? 익사하다. 빠르게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유추할 수 있겠다, 지니야. 함축적으로 고릴라나 침팬치에게는 잠수 반사가 예리만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잠수 반사가 없나 봐. 만약에 잠수 반사가 있었으면 얘네의 심장 박동은 천천히 뛰겠지. 그치? 고릴라나 침팬치는 잠수 반사가 없나 봅니다. 여기까지가
39번이 어때요? 되게 재밌었죠? 이따가 저기 익명여고 친구들이 뭐 밖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기해봐봐. 야, 너 물고문 한번 당해볼래? 하고 저기 탕비실에 그 싱크대에 물 한번 담아서 네 잠수 반사 느껴볼래? 뭐 한번 네 하지 마서요나 할까봐 겁나네. 네. 여기까지가 39번이고요. 40번 너무 쉽네. 주제문 우리의 인지를 편안하게 해주는 진실평양.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이보다 더 쉬울 수 없어요, 이제는. 이거는 뭐 쉬울 수가 없어요. 쉬울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은 어렵다는 거잖아. 이건 어려울 수가 없어요. 됐죠? 우리 왠지 주제문의 소재를 본 진실 편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편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좋은 뜻이야, 좋은 뜻. 예를 들어 볼까? 수정이도 제가 상담했었네요. 학원 처음 왔을 때 제가 화장실 소개를 이렇게 항상 해줘요. 화장실 어디에 있다 이렇게. 근데 내가 수정이가 화장실을 물어봤어. 선생님 여기 화장실은 어디예요? 우리 화장실 없어? 믿으실래요? 믿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얘기할게 미리.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먼저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근데 만약에 사실이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의 머릿속은 되게 복잡해질걸? 예를 들어서 서연이가 선생님 이러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 그래 라고 믿을 텐데 이런 진실 편향이 없으면 저 새끼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손가락의 위치를 보니까는 모스부호를 보내는 건가 수연이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건가? 딱 보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은 우리는 복잡해집니다. 됐죠?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문장 There is 있습니다. 자연적인 추측, 진실을 자연적으로 추측하려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진실 편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동격의 오화라고 한답니다만 진실의 자연적인 추측을 진실 편향이라고 불러. 자, 소재 나왔어. 자, 뭐 할 때? 우리 인간들이 communicate with 할 때, 의사소통할 때 누구와? one another, 서로라는 뜻입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때 진실평양이라는 게 생깁니다. 됐죠?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뭐 똑같은 말 또 하나 봐. 뭐 할 때? 우리가 listening to, 언제나 같이 다녀야 되겠지? 우리가 듣게 될 때, 뭘 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될 때, 또는 읽을 때, stop, 병렬이었구나. 비동사 ing네. 괜히 ing 빼면 의미가 바뀌겠네.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읽게 될 때, 글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타인의 말을 듣고 타인의 쓴 글을 읽을 때 빨간 펜 우리의 자동적인 추측은 이거일 겁니다 하면서 명사절 접속사 주격 보어네요. 우리의 자동적인 추측은 이거일 겁니다. 뭔데? The other person. 더 빠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요. 야 오늘 어쩌고저쩌고 했다 하면은 뭐래 거짓말 치지 마. 이렇게 하기보다 진짜? 대박. 이렇게 먼저 받아들이죠.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고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This, 이것은 일반적으로 works out fine. 섬세하게 적용된다? 아니야. fine. 잘이라는 의미로 잘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돌리면 예지나 두루두루 다 적용돼요. 모든 사람에게 잘 작용되기도 합니다. 예시 나오네. 만약에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선생님 관계부사인가요? 이거 관계부사 아니지. 누군가에게 무엇을 물어봐? 사형식이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명사절이네. 그럼 어디에 라고 해석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에게 어디에 화장실이 놓여져 있는지 수동 화장실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아까 위치하다라는 의미잖아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또는 나와버렸네. if 나와버렸네. 어제 상것관 너무 나이스하게 쳤어요. 병렬입니까? 난 병렬 아닌데? 이거 병렬 명사절 병렬이네.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또는 if it's raining outside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어본다면이네. 이거 뭐뭐인지 아닌지네. 그러면 서연아 이거 불확실성 동사의 목적어네. 물어본다면 됐죠? 불확실성. 여쭤볼까요? 여기서 if 수인아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나? 네, 당연하지. 왜냐면은 불확실성 동사의 목적어일 때만 if를 썼었잖아요. 주어로 못 쓰고요. 막 주격보호 못 쓰고요. if to 부정사 안 됐고요. 이런 거 했었어요. 됐죠? 그럼 여쭤볼까요? 편하게 대답해. 진이야, 그러면 이거 언제나 if라고 해도 상관없죠? 원래 원문이 if니까. 그쵸? 서연아, 언제나 if야? 아닐 때가 있어. 조심해야 돼. 수민이 혹시 알아? if 여기 못 쓸 때 있거든. 어떤 거? 부사절의 느낌. 여긴 명사절이야. 뭐뭐인지 아닌지. 만약 뭐뭐라면 그거는 부사절일 때는 will은 못 쓰지. 서연? or not.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원래 or not이 여기 있었겠지. 뭐뭐인지 아닌지. 원래 생략된 거야. 수정아 원래 있어요. 근데 생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생략이 돼도 되고 다시 등장해도 되고 얘가 앞으로 나와도 돼. 그래서 whether or not 이건 가능해. 근데 if or not은 안 돼요. 그래서 진이 조심해. 언제나 if다? 그건 아니야. 원문이 if였는데요. 원문 뒤에 or not을 교묘하게 선생님들이 박으신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조심하라고. 됐지? 언제나 if라고 믿지 마. 다시 만약에 너가 물어봐. 누군가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또는 비가 밖에 내리는지 내리지 않는지를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이제 주절 나와요. can safely 안전하게 자 말 한번 돌려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추측하겠죠. 무엇을? 목적어 that most people will not lie in their responses.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추측할 거예요. 무엇에서? 그들의 대답으로. 반응이라고 하지 말고 자신들의 대답에서 거짓말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아무렇지 않게 추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상해 보자고. How difficult it would be to converse with someone if you assumed. 나와버렸네 또. 먼저 잡고 가. if 주어 과거 동사. 그러면 또 가정법이야. if 주어 과거 동사. 하고 어딨어? 주어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 어때? 가정법 과거네. 또 나온 거야 또. 이번에 가정법 과거 4번 나왔을걸요? 그 표현도 가정법 과거였었죠. 아직 안 끝났고 여기 여러분 it 투부정사 보여요? it 투부정사? 보이지? 비동사 뒤에 있어야 할 형용사가 앞으로 나갔어. 그러면 이거 이 구조다. 예림아, it 형용사 투부정사. 그럼 가주어 진주어야 이거. 그것은이 아니야. 가주어 진주어고. 또 하나. converse 무슨 뜻인 줄 몰라요? 웃기게 conversation은 아는데 converse를 모른다? conversation 무슨 뜻이에요, 수민아? 에? 뭐야? 이거 고1반 맞죠? 중2반 들어온 거 아니죠? 아씨. 예진아, conversation. 맞아, 그거. 대화. 그거의 동사야. 대화하다. 위에 communicate with 쓰지 않았어요? 이걸 대체했네요. 상상해보자.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보자고. 뭐가? 가주어라니까. 이걸 왜 해석해?
뭐가? 대화하는 것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 보자고. 만약에 네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뭘? 목적어 that everything they were telling you was false. 이거 또 생략됐네? 이 새끼 봐 자꾸 생략돼. 당연하지. 그들이 말하고 있다 너에게. 그들이 말하고 있다 너에게. 그들이 말하고 있다 너에게. 예림아 뭘 말해? 목적어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됐구나. 됐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every는 단수를 받아치고요. 요렇게. 그치? 상상해보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보자. 만약에 네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뭘? 그들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 라고 상상한다면 라고 생각한다면 대화가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보자고. 맞는 말이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위에 나와 있는 truth bias, 진실 편향입니다. 만약에 상대방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살아가기 어렵겠냐. 지금 우리가 1시간 10분 동안 지금 제가 수업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제 말을 진실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이거 진실 편향입니다. 근데 1시간 10분 동안 수업하고 있는데 내가 전달하는 게 다 거짓이라고 느낀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혼동스럽나요? 됐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맞다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결론은 어떻게 지을까요? 인디드 문장부터 한번 가볼 건데 되게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잡고 갈까요? 인디드 문장에서 여러분을 조금 헷갈리게 할게. 일단은 questioning 한번 잡아주시고 and를 잡아봐요. 그리고 choosing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requires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 서연아. 이거 동명사 주어야. 근데 or가 아니라 and야. and는 양립이지. 둘 다잖아. 그러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 question,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 서연아 몇 개야 그러면? 근데 왜 단수야? 그치? 이게 or면은 단수라고 인정을 할게. 해석을 하면 느낌을 잡을 수 있어요. 잘 봐. 여기서부터 안 어려워. 실제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뭘? 진실의 의문을 제기해. 무엇의 진실? statement. 진술, 표현, 말. 상대방의 말에 진실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 그게 진짜야? 라고 하는 것과 그러고 나서 선택하는 것은 어순 조심? not 투부정사야. 잘 봐. 투부정사의 부정이지. 뭐 하지 않겠다고 믿지 않겠다고. 뭘? 그것을 믿지 않겠다고. 그것은 뭐예요? statement.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진실의 의문을 제기하고 그 말을 믿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자 어때? 똑같을까 다를까? 예림아 내용으로 와봐봐. 그 말이 진짜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나 그거 안 믿을래 라고 선택하는 것 똑같은 부류일까 다른 걸까? 똑같은 거니까 하나 처리하자고. 그래서 단수인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됐죠? 의문을 제기하고 나 그거 안 믿을란다. 동일한 성상이니까 이걸 requires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 안 할게요. 동질 주어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단수 처리했어요. 그 말의 진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말을 믿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뭘? 추가적인 정신의 단계들을 필요로 해요. 맞잖아. 그 말이 거짓말 아니겠어? 라고 말하는 상황은 여러 단계들을 필요로 한대, 사고방식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Cognitive Minders네요. 이 단어 알 거고 인지 구두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재밌는 표현 썼죠? 근데 느낌은 확 올 거고요. 자, 인지라는 거는 생각과 관련된 거예요. 생각, 그쵸? 수정아, 구두쇠는 어때요? 돈을 많이 써요? 돈을 안 써요? 안 써요. 그럼 인지 구두쇠는 어떤 느낌일까? 진이야,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지. 우리 인간은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자, 여기 내용에 집어넣어 볼래요? 뒤에서 나와요. 콤마가 있었나요? 있었죠. 인지구두쇠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목적어 대시 생략이 됐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왔지? 이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EXPA 뒤에 나올 거라고요. PE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비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쓰지 않는데 뭘 더 많은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데 노력을 별로 안 기울이고 싶대.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 무조건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구나 라고 먼저 믿고 들어가야 되겠지? then 뭐보다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겠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우리 모두는 그런 인지구두쇠입니다. 함의추론 걸리기 딱 좋죠? 생각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복잡한 생각, 저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우리는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지. 노력을 기울이고 싶지 않아. It makes sense then.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네. 아까 나왔지?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돼. 뭐가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네요. 그렇다면 이해가 돼. 뭐가 부사절 뭐 이렇게 길게 들어오냐? 이거가 이해가 됩니다. 됐죠? 자, 여기가 이제 주절인 거야. 뭐가 이해가 돼? 왜 문장 보고 칠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무엇인가 볼 때 비록 그것이 가짜라고 하더라도 됐지? 가짜 뉴스예요. 그게 가짜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에서 무엇인가 보게 될 때 우리의 평균값은 default, 평균값, 기본값. 우리의 평균은 일단 먼저 뭐 하는 걸까? 일단 그걸 먼저 믿는 거래요. 그렇죠? 적어도 at first, 적어도 처음에는 우리는 무조건 믿을 거야 라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왜요? 비록 그게 가짜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왜 기본적으로 그걸 믿고 들어가죠? 진실 편향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거 가짜인데 이럴 리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을 리가 없는데 그거 복잡하다고요. 우리는 생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싶어 하지 않는 인지 구두쇠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default, 보통 평균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걸 믿고 들어간다. 적어도 처음에만 그렇다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25년 6월 40번 지문까지 소화가 다 됐습니다. 영상 종료하고요. 조금 있다가 41, 2번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10분 정도 쉬는 시간 드릴 건데 복습 돌리시면 되겠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영상 종료할게요.